자, 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상인법, 주인법 한 문제씩 나오죠. 자, 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범위는 개인의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해가지고 일단 원칙은 적용 제외죠. 임차인의 적용 대상은 임차법, 주인법의 적용 대상은 일단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은 제외된다. 다만 세 가지 있었죠. 내 지방 중기, 토지주택공사가 LH잖아. 그거 적어보면 내 지방 맞는데? 내 지방 중기 맞죠? 내 지방 중기. 말기 되기 전에 이거 야식을 끊어야 됩니다. 유혹이 강했어. 자, 일단 법인도 예외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도 적용되죠. 그리고 그 목적물은, 즉 대상물은 주거용 건물 그랬는데 주거용이다 하는 것은 언제? 실제 주거용도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다가 이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뭐가 미등기 관계없죠.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경우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아셨죠?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즉 개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 대상이다. OX. X입니다. 아셨죠? 뭐가 들어가야 돼? 임대인 동의를 얻으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대항력 있죠? 대항력은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 대항요건을 기억해야 되고 효력 발생 시점, 대항요건의 그 발생 유지 있죠? 그리고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가 포인트인데 보시면 대항력이란 해당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뭡니까? 대항력입니다. 근데 대항력은 우선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항력은 우선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취득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친 때라고 되어 있고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다가구는 지분까지만 기재해도 대항요건을 갖춘 걸로 본다. 직접 점유자의 주민등록이나 본인이나 가족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전대시 전차인의 주민등록으로도 인정된다 그랬죠.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부터 언제까지 유지해라?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유지할 것.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입니까? 첫 매각길 이전에 법원이 정하는 날까지. 그리고 효력 발생은 언제요?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또는 공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의 주장을 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일단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그죠? 그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의 양도와 전차인의 대항력 승격을 했는데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임대인 동의죠.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주택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 즉 여기 있죠. 언제라고? 14일 내를 말합니다.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개설하고 있다면 원래 주택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전대 이후에도 동일성이 유지된다. 맞죠? 자, 다시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갖춘다 할 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전입신고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수리시입니까? 신고서를 제출한 때입니까? 수리되었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효력 언제? 다음날 0시. 중요한 건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담보권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반적 경우는 대항력이 있지만 경매처분 시에는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과 효력 발생 그랬는데 우선 변제권
대항 요건과 뭘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 요건을 이 확정일자 뒤에 대항 요건을 전제로 하지 않음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확정일자를 받는데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확정일자부터 받고 대항 요건을 갖출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리고 동사무소, 등기소, 공정사무소에서 부여하고 그 당시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확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항 요건을 같이 겸하게 되면 물권적 효력이 인정될 뿐이고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이나 전전세권은 없음 돼 있죠. 물권적 효력 인정하니까 밑에 효력 있죠. 채권보다 앞설 거고 후순위 물권보다는 앞서겠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 옆에다가 순위 변제라고 적어요. 무슨 말입니까? 순위가 늦으면 못 받고 순위가 빠르면 다 받고 이런 거 순위 변제입니다. 즉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순위 변제입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보입니까?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즉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이죠. 다음 날 확정일자를 받고 그죠? 확정일자를 받고 그날 뭐가 됐다? 임차주택에 대해 저당권 설정이 되었을 때 이 말이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을 때 기타 경유된 경우에 임차인과 저당권자는 동순위로 안분 배당을 받게 된다. 맞습니까? 1일, 2일, 2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선 변제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둘 중에서 늦게 효력이 발생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언제? 2일날 0시, 얘는 2일날 9시. 늦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거죠. 확정일자 받은 2일날 2일, 2일 9시 기준. 저당권 설정 등기도 아무리 빨라도 2일날 9시. 둘 다 똑같죠? 그래서 임차인과 저당권자는 동순위로 안분 배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보이시죠? 대항 요건에다가 뭘?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에 해당이 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인지 아닌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게 1번 건조당이 설정되었고 2번에 임차인이 있고 3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순서가 뭐 있다 할 때 이때 우리가 경매 처분하더라도 말소 기준 등기는 뭘까요? 건조당 설정 시기죠. 건조당 설정 시기인데 이 건조당 설정 시기가 2018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2019년 6월 오늘 며칠입니까? 18일? 18일이에요. 그러면 2019년 6월 18일 날 임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으로 그죠? 대항 요건을 갖춘 전입신고했죠.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다. 그리고 이때 5천만 원이고 그러면 가압류가 그죠? 가압류 채권 금액 설정 가압류 요게 시기가 2000 뭐 같이 합시다. 6월 10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번에 있는 임차인은 일단 소액 임차인 보자 대항력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아니다. 이 경매 처분되면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후순위죠.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는 건조당이죠. 이후에 있으니까 후순위입니다. 뒤에 있으니까요. 말소 인수 말소 아셨죠? 대항할 수 있는 없는 임차인입니다. 당연히 없죠. 그러면 자 우선 변제권 있을까 없을까요? 우선 변제권도 없죠. 왜? 확정일자 받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자냐가 문제겠죠.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까 안 될까? 그죠? 현재 6월 18일 현재법에 서울 현재법에 의할 때는 1억 1천만 원 맞죠? 그리고 문제는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현재 시행되는 법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선순위 담보권의 설정 시기죠. 2018년 9월 17일 날 서울시는 얼마였습니까? 1억이었습니다. 1억이 얼마?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억 1천만 원 3,700이잖아요. 문제는
9월 17일 당시가 얼마나 이거죠? 9월 17일 당시에는 얼마라고? 1억이었으니까 금액이 초과했죠?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선순위 담보권자 기타 권리자에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전부 일부잖아요. 역시 임차보증금 전부를 보장하진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현행 규정에 의하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담보권자의 관계에서 담보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가 있음. 이해합니까? 네 번째, 최우선 변제권하고 확정일자는 관계 있어 없어요? 확정일자와 관계 있는 건 뭡니까? 우선 변제권입니다. 저쪽 그것도 연기 잘 하시고. 그래서 확정일자 필요 없이 대항력만 구비하고 있어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최우선 변제받더라도 주택가액이 얼마? 2분의 1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 변제받는다. 다섯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음. 아셨죠? 그 다음에 6번,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가 2018년 9월 18일 이후 시행됐다 그랬죠. 서울특별시는 1억 1천만 원에 3,700 하셨죠. 그리고 자, 요 지역도 가끔 세종특별자치시 용인 하성은 적용되죠. 그 외에 광역시 그랬을 때 용인 하성 말고 안산, 김포, 광주, 파주는 아셨죠?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지역 5천에 1,700까지,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양수한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 요건 상실, 임차권 등기 말소, 민법상 임대차 등기 말소 시는 제외된다. 밑에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불가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는 누구? 임차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이다 할 때 누구냐가 중요해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컷 하시고 당사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거기에 뒤에 줄 거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포함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포함이고 2번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도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임대차,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그러면 누구의 동의를? 임대인 동의를 받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컷. 이게 무슨 경매입니까? 강제 경매입니다. 판결문이죠. 이게 뭐요? 집행권원이에요. 집행권원 임차보증금 판결문 이런 뭐요?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 신청, 경매 신청의 경우에는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죠?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처분 시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이 보증금 있죠? 보증금 수령 시에는 뭐 해야 돼요? 임차주택에 대한 명도를 해야만 그죠? 받을 수 있어요. 예.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컷.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가능합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안 됩니다. 또 임차권 등기가 되려면 원래의 권리가 뭐 돼야 돼? 등기된 주택이라 되겠죠. 맞잖아. 미등기된 주택에서 등기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된 주택에 한해서만 돼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안 되고 기간이 끝나야 되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하죠. 그때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대인 동의 관계없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종전에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뭘 상실하더라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차인은, 자,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알고 들어왔죠. 해당 주택의 주인한테 돈 못 받는다, 그죠? 그리고 알고 들어왔어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우선 변제란 말이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죠. 그런데 시험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가 나와요. 우선 변제권은 있죠. 최우선 변제권은 순위를 무시하는 거고, 우선 변제는 순위에 따른 변제니까 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임주인법 상인법은 이런 차이를 잘 봐요. 임대인 들어갈 자리에 임차인 들어가고, 임차인 들어갈 자리에 임대인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이 있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은 누가 하죠? 임대인이 하는 거야, 임차인이 하는 거야, 둘 다 하는 거야. 둘 다 되죠. 이런 표현에서 차이를 물어요.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 제공 요청은 되죠.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가정 공동 생활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마한다, 승계합니다. 다만 1월 이내에 뭐 하면,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죠?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승계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주택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준용한다. 맞죠? 넘어가시고,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똑같죠, 사실은, 그죠? 근데 차이가 나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일단 주인법은 자연인이고 상인법은 자연인, 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 보니까 상가 건물 그랬는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된 건물의 임대차입니다. 상가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이 되고, 단 비영리 단체는 제외되죠. 왜? 영리 목적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의 범위 내에 그랬는데 환산 보증금이죠. 환산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4월 2일부로 이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906954 그랬죠? 906954. 그래서 6954. 부산이 어디로 갑니까? 잘 사는 동네 부산은 거기 과밀 억제 근처에 들어있죠. 그래서 6억 9천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아까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디에 있었죠? 주인법에서는 과밀 억제 근역에 있었어요. 달라요. 여기 상인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시에 들어가요. 우리가 7대, 8대 광역시 할 때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는 8대 광역시에 들어가는데 뭐가 없는 단일자치 광역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기초시가 없어요. 기초단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등 있죠. 조금 다르다, 그죠? 상인법, 주인법이. 그리고 3억 7천까지. 환산보증금이죠. 100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대항력, 권리금, 차이면 체지, 그 다음에 경신요구권, 그리고 하나 더 적을까요?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까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금액도 아셔야 되고요. 바뀌었으니까. 906954 해가지고 90695437 방통.
9069, 54, 37까지 이 환산보증금도 숫자를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 금액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거 뭡니까? 대항력, 권리금, 또 차임연체 해지, 또 갱신요구권, 그리고 표준계약서, 대항력, 권리금, 차임연체 해지, 그다음에 갱신요구권, 표준계약서까지 됐죠? 기억해야 됩니다. 요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이거 5개 빼고는 없어요. 최단기간 제한 있죠. 주임법 상임법에. 몇 년? 1년. 1년 기간 적용할까? 대항력 있죠. 우선 면제권은요? 없어요. 최우선 면제권은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언급되지 않는 것들. 자, 그러면 갑니다. 대항력 우선 면제권, 그다음에 최우선 면제권 쭉 나오는데 일단은 주임법은 동사무소, 상임법은 세무서, 그리고 최우선 면제권 그럴 때 자,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력권을 구비하고 언제까지 유지되죠?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2분의 1이란 건 똑같은데 밑에 이번에 서울특별시는 얼마? 6억 6,500만 원에 얼마? 2,200이에요. 6,500에 2,200. 서울특별시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갑니다. 대략은 3분의 1이죠. 대략 3분의 1 생각하시면 되고 최소 기간입니다. 몇 년? 1년. 주임법은 2년. 그 다음에 8번 갱신요구권인데 요건 임차보증금 초과 시도 적용되죠. 대신에 차임 정액의 제한은 받아요 안 받아요? 차임 정액 안 받아요. 갱신요구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갱신요구권은 인정돼요. 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만 5%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정액 제한을 받지 않아요. 물론 정액 제한이 없다는 말 자체가 무한정액 정액을 얘기하진 않아요. 왜? 주변 상가 차임 등을 고려해서라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의 상가 건물은 월세 400인데 얘만 800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인 범위 안에서라는 얘기인데 일단 그 정액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몇 년이에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제외 포함해서 몇 년? 10년으로 바뀌었죠.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정당한 사유 기억해야 되죠. 3기 부정 보상 보상 딱 하면 생각나는 거 쌍방 합의하에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대 동의 없는 전대를 보통 우리 뭐라 그러죠? 무단 전대 그러죠. 그 다음에 고의과실입니까? 중과실입니까? 중과실로 인한 파손 멸실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의 점유회복입니다. 점유회복 사유가 뭐라 됐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른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타 법령, 도계법 등 있죠. 그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철거, 재건축되는 경우 그리고 현저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게 진하게 되어 있는 몇 가지는 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은 임대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뭐라 그래? 권리금 그러고요.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 대상이다. 줄 다 긋고.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는 준대규모 점포 국공유재산 제외되어 있죠. 국공유재산은 제외됩니다. 국유공유 같은 거. 그 다음에 권리금 계약이란 누구랑 누구? 임자인과 신규 임차인. 자 2번 이거요. 바뀌었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월 전부터가 아니고 6개월 딱 체크하시고 6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3번 임차인이 지급하려고 하죠.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그 권리금 있죠.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높은 거 낮은 거. 우리는 높은 거는 교환계약밖에 없어요. 큰 거.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 기간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5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 등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줄 것이에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정보를 요구하거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줄 닦아요. 의무입니다. 의무. 누가 의무라고? 임차인의 의무예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줄 것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컷 하시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에다가 밑줄을 딱 그으세요.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권장은 누가? 국장이.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누가 권장해요? 누가? 법무부 장관이. 아셨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권장 누가 한다고? 근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뒤에 지금 같이 비교해서 안 넣었을 건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우선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있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지만 권장할 수 있죠? 권장사항이지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아셨죠? 요거 나온 김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우선 사용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우선 사용 의무. 이렇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우선 사용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갑니다.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없다가 아니고. 자, 2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컷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죠. 왜?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동의받았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죠. 네 번째, 임대차는 그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 당력이죠. 그 다음에 5번 차임이 경제사정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감액 청구, 증액 청구 아셨죠?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을 받는 거지. 제한을 받는 건 뭐죠? 증액이고. 자,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누구 소관은 뭐예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그래서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디 있어요? 법무부에 둔다. 위원장 포함해서 9명 이상 15명이고 위원장은 누구예요? 그래서 법무부 차관이에요. 그다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 임기 몇 년? 2년이다.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시도에는요 둘 수 있답니다. 둔다, 둘 수 있다. 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단조정위원회 위원은 누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 줄 거고요. 공단 이사장. 공단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도 조정위원은요 지자체장이 임명 위촉돼 있죠. 그리고 자,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고 6년 이상 돼 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위원회는 다 임기가 몇 년이었어요? 2년인데 이것만 3년 연임이에요. 3년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정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에 반한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을 심의 조정하고, 그리고 조정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서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자 6번 봐봐요. 줄 것만. 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처리할까? 60일 이내 처리하고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뺏겨서 만든 게 뭐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요. 신설됐죠 이번에? 신설됐는데 역시 자 공단 지부에는 뭐다? 둔답니다. 시도에는요 둘 수 있고 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보니까 차임, 정감, 분쟁, 임대차 기간, 보증금, 상가금을 반환 분쟁 쭉 나오죠. 유지보수, 수선 의무 등. 근데 넘겨봐요. 5번에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있죠. 이거는 상가만 있는 거죠. 그리고 6번에요. 자 추가된 거요. 임대차 계약의 이행,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도 들어가요. 해석.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갱신, 종료에 관한 분쟁, 기간이 아니고 갱신이나 종료에 관한 분쟁도 이거는 주택임대차하고의 관계에서 하고 이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임대차 계약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뭐냐 하는 거 아셨죠? 여러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을 비교하는 거 우리가 특히 언급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오른쪽에요. 차임 등 증액 제한이 있죠. 주임법 상임법 공이다 몇 퍼센트? 5%. 보증금을 차임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임법은 연 10%와 하는 기준 금리에다가 연 3.5%를 더한 거 곱한 거 더한 비율이고 상임법은요 연 12%의 하는 기준 금리에다가 4.5배수를 곱한 거죠. 둘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비율을 말합니다. 낮은 비율 이해하겠죠? 앞에 설명한 내용들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겨보면 해지 통고하는 사람은 임대인이 임차인이에요. 해지 통고는 임차인이 되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은요 통지 받은 날부터 몇 월? 이죠? 에? 왜 6월이야? 3월. 3월 기간과 시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138페이지 펴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 묵시갱신의 경우입니다. 묵시갱신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 통지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예, 임차인이 하셨죠? 그거. 그 다음에 넘어가죠. 자, 거민제도가 나오는데 139페이지의 거민 출제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일단은 대상물이 뭐다? 토지 건축물로 되어 있고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죠. 자 보세요. 거래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는 제외되겠죠.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거민은 어제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이라든가 저 거래 신고한 경우도 어떻게 된다? 거민 어제됩니다. 임목광업 공장재산은 대상 자체가 안 되죠.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만 뭐가 없다. 소유권 이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하나연은 아니죠. 계약 외 원인도 거민 대상이 돼야 안 돼요. 계약 외 원인의 경우 그러니까 판결 등 조서, 판결 등 각종 조서의 경우에도 거민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거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하나연은 아니죠. 그리고 기업공인중개사는 어떤 경우에도 거민 신청을 의무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민에 대해서는 하나 더 붙이면 거민기간이 있죠.
검인기관을 뭐 할 수 있다? 검인기관을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하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검인을, 즉 검인의 경우다 할 때 그중 하나의 시군구상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검인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실질심사입니까? 형식적 심사입니까? 실질심사가 아니고 형식적 심사에 거친다. 그리고 여기 위에 2번 개공이 어떤 경우에도 검인 신청을 의무로 부담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개공은 검인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검인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경공매부터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죠.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 보시죠. 자, 1번 지도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장은 개공의 행정 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컷. 지금 이게 지도 감독 사유에 들어가나요? 지도 감독의 사유는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개공에 대한 행정 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까지. 아셨죠?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예,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국장 시도사 등록관청은 개공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죠. 행정명령도 됩니다. 분사무소 관할 시장 등은 분사무소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할 수 있죠. 4번 개공이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국장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누구의 권한이죠? 등록관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O다 X다. X고 5번 지도감독 대상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자도 포함된다. 그죠? 2번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은 오로지 누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 그죠?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다. 세 번째, 등록 취소 처분받은 경우는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고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사유서 밑줄 긋고 보고도 적죠. 보고 사유서는 어디만 나와?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있습니다. 네 번째,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중개업을 계속하는 경우 무등록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등록의 효력은 사라졌으니까. 5번 공인중개사 행위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그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맞죠? 사전 절차는 누가?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은 개공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고 개공은 몇 년? 3년이야 3천만 원이야. 그죠? 예, 3대3. 두 번째, 개공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이해 과태료 처분 1회 받고 몇 번이었죠? 3번. 3번이면 뒤에 상실해야죠.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세 번째,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개공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6월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맞죠?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은 취소되고 법인의 대표였던 자는 등록 취소 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X죠.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그냥 사라진 거잖아요. 그건 어떤 규제에 의한 게 아니죠. 따라서 3년이라는 기간 적용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망 해산은 죽어서 끝났다가도 끝난 거지만 규제로 인한 경우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4번 옳은 것은 협회는 고유 업무로 공제 사업을 하고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책임 준비금을 적립해야 된다. 틀린 곳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공제 사업을 할 수 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고치는 거 아시겠죠? 2번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 줄 다 긋고 몇 명? 19인 이내로 하고 맞죠? 협회장과 협회이사의 선임 위원수는 최소 6인 이상으로 최대 6인 이하죠. 3분의 1 미만이니까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하셨죠? 네. 4번 운용 실적 공시입니다. 매 회견도 종료 후 3일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하거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맞죠? 요구에 딱 체크하시고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해라. 맞죠? 포상금은 자격을 양도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 중지 결정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유예죠.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 일부 동그라미 국고 보조입니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매달 1월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 2건의 동그라미 하시고 최초 신고 고발자죠. 6번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 동그라미 하시고 몇 대 몇? 3대3 동시에 절치죠. 2번 무등록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한 개공은 컷 몇 대 몇? 1대1 대여입니다. 3번 개공 아닌 자로서 컷 하시고 이건 뭘까요? 유사명칭입니다. 개공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비 동그라미 하시고 몇 대 몇? 1대1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죠. 5번 개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컷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다. 100과입니까? 1대1입니까? 1대1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과 예?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정의안에 들어가겠죠. 6개월 되고 뭐 3개월 되고 1월도 있지만 실제 그 기준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1월에 해당되겠죠. 이 법 또는 명의위반이니까. 그죠?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정지 중에 하나죠. 기준을 밝히면 뭐라 해야 될까? 업무 정지 기준은 1월로 정하고 있다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과 중개상물은 동일하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부터 60일 내에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맞죠? 공동신고의 의미가 뭐더라?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부동산 거래 계약 해지 등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한다. 지체 없이죠. 예,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제출을 당해 거래 계약을 중개한 개공에 위임받은 소공이 대행할 수 있고 소공 뭐만 보여주면 돼? 신분증만. 네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부과일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되죠. 5번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자체 등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됐죠? 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경매 부터 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